우리가 위인전에서 배운 세계 최고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이름 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구를 발명하고 인류에게 빛을 선물한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되는 그가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기계를 설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보고 계신 이 낡은 흑백 영상 속에는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발을 동동 구르며 고통에 몸부림치다 순식간에 쓰러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1903년 1월 4일 미국 뉴욕의 루나파크에서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이 코끼리의 이름은 톱시였고 이 가엾은 동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잔혹한 처형 도구를 기획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존경에 마지 않던 토마스 에디슨이었습니다. 평생을 인류의 편의를 위해 발명에 헌신했다는 그가 대체 왜 이토록 끔찍한 동물 살상 실험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행했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였습니다. 단지 자신의 사업적 이익과 라이벌을 파멸시키겠다는 탐욕에서 시작된 잔혹한 전쟁의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진실은 언제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에디슨이 세상에 숨기려 했던 가장 어두운 비밀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발명품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잔혹한 전쟁의 서막은 1880년대 후반 미국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미국 전역은 전기에너지라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받아들이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한 인물이 바로 직류 송전 방식을 내세운 토마스 에디슨이었습니다. 에디슨이 개발한 직류 방식은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안정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압이 급격히 떨어져 전기를 멀리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심 곳곳에 수많은 발전소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막대한 건설 비용과 비효율성 때문에 에디슨의 직류 제국은 서서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에디슨의 아성에 도전하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와 거대 자본가 조지 웨스팅하우스였습니다. 테슬라는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송전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교류 방식은 전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얇은 전선 하나로도 수백 킬로미터 밖까지 손쉽게 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의 직류 방식보다 훨씬 저렴하고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기술이 등장한 것이죠.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특허를 사들여 교류 전력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장의 판도는 순식간에 교류 진영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전기 제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에디슨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에디슨에게 이 싸움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막대한 부가 걸린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우위로 교류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에디슨은 비열하고 잔혹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중에게 교류 전기는 만지기만 해도 직사하는 살인마의 도구라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에디슨은 교류의 위험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괴한 공개 실험을 기획하게 됩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연구소 직원들을 동원해 뉴욕 시내의 길거리를 떠돌던 유기견과 유기묘들을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자와 대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가엾은 동물들을 철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에디슨의 지시를 받은 연구원들은 동물들의 몸에 전선을 연결하고 교류 전류를 흘려보냈습니다. 순식간에 고압 전류가 흐르자 동물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럽게 타들어갔고 결국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에디슨은 기자들을 향해 이것이 바로 웨스팅하우스가 파는 교류 전기의 실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광기 어린 동물 학대 실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와 고양이 같은 소형 동물로는 대중에게 충분한 공포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에디슨은 더 크고 강한 동물을 찾아 나섰고 결국 마구간의 말과 농장의 소까지 끌고 와 전압을 높여가며 잔인하게 살상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에디슨의 탐욕을 위해 매일같이 비참하게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인류를 위한 과학자의 순수한 경고였을까요? 사실은 자신의 특허권을 지키고 라이벌을 매장하기 위한 철저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습니다. 에디슨은 교류전기를 사용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웨스팅하우스 대다라는 신조어로 부르며 라이벌의 이름을
살인이라는 단어와 결부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잔혹한 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점차 저렴하고 편리한 교류전기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해진 에디슨에게 마침내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뉴욕주는 기존의 교수형을 대체할 새로운 사형 집행 방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사형수를 처형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술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디슨의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악마의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국가가 공인하는 사형 집행 도구에 교류전기가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은 교류전기를 떠올릴 때마다 사형 집행의 끔찍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류전기는 영원히 살인마의 전기로 낙인 찍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것이라고 에디슨은 확신했습니다. 에디슨은 즉시 비밀작전에 착수하게 됩니다. 평소 사형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공언하던 평화주의자 에디슨은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에디슨은 뉴욕주 사형제도 개혁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교류전기를 사용하면 단 1초 만에 고통 없이 사형수를 처형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하이자 전기 기술자였던 해럴드 브라운을 은밀히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해럴드 브라운은 에디슨의 자금과 기술적 지원을 받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발명품의 설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기의자로 불리는 잔혹한 사형도구였습니다. 에디슨은 이 전기의자에 반드시 라이벌인 웨스팅하우스의 교류발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에디슨의 음모를 눈치채고 사형 집행용 발전기 판매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고 제3자를 내세워 우회적인 방법으로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발전기를 기어코 구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에디슨은 이 발전기를 사용해 본격적인 전기의자 성능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전류의 세기를 조절해가며 잔혹한 실험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대중은 점차 에디슨이 설계한 공포의 덫에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류전기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디슨이 노렸던 고도의 심리전이자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웨스팅하우스 역시 에디슨의 이러한 비열한 공작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에디슨의 동물 실험이 조작되었으며 교류전기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거인의 타협 없는 전쟁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며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마침내 전기의자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사형수가 결정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뉴욕주에서 최초로 전기의자의 희생양이 될 운명에 처한 사형수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캐물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거녀를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이 끔찍한 살인범의 사형 집행이야말로 교류전기의 잔혹함을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킬 완벽한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에디슨의 철저한 마쿠 공작 덕분에 뉴욕주는 마침내 윌리엄 캐물러의 사형 집행 도구로 교류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의자를 공식 채택하게 됩니다. 1890년 8월 6일 아침, 미국 뉴욕의 5번 교도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전기의자 처형을 참관하기 위해 수많은 의사와 기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좁은 사형실에 모여들었습니다. 사형수 윌리엄 캐물러가 간수들의 인도에 따라 방으로 들어섰고 그는 에디슨의 부하들이 설계한 전기의자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다리에는 전류를 흘려보내기 위한 금속 전극이 밀착되었고 젖은 스펀지가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 덧대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마침내 사형 집행관이 전원 스위치를 힘차게 내렸습니다. 순간 1000볼트의 고압 교류 전류가 캐물러의 온몸을 관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에디슨과 그의 연구원들이 장담했던 단 1초 만의 고통 없는 죽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류가 흐르자 캐물러의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발전기는 17초 동안 가동된 후 멈추었지만 사형수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캐물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에 찬 신음을 뱉어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당황한 교도소 측은 급히 전압을 2000볼트까지 끌어올려 두 번째 전류를 흘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사형수의 몸에서 끔찍한 연기와 함께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가죽이 타들어가고 피가 끓어오르는 참혹한 냄새가 사형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참관하던 의사들과 기자들은 이 잔혹한 광경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무려 8분 동안 지속된 이 끔찍한 고문 끝에야 캐물러는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참상을 지켜본 언론들은 일제히 에디슨의 전기의자를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발명품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지 웨스팅하우스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라리 도끼를 사용하는 것이 이보다 훨씬 인도적이었을 것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본 에디슨의 반응은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에디슨은 이번 처형의 실패가 전기의자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기의 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류전기는 인간을 순식간에 태워 죽일 수 있는 위험한 괴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이 잔혹한 참극마저도 자신의 직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저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인류의 안전을 걱정하는 과학자의 진심 어린 경고였을까요? 사실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한 독점 자본가의 비열한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이러한 광기 어린 집착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1893년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시카고 만국박람회의 전력공급 사업자 선정 입찰이 열리게 됩니다. 에디슨의 직류 진영과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진영은 사활을 걸고 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교류 진영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에디슨이 제시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박람회장 전체를 밝히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던 것입니다. 박람회 개막일 밤 수십만 개의 전등이 교류 전기를 통해 일제히 불을 밝히자 전 세계는 교류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이어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거대한 수력발전소 송전 사업마저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방식으로 낙찰되면서 전류전쟁의 승패는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에디슨이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교류전기가 마침내 미국의 표준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기술 전쟁에서 완패한 에디슨에게 돌아온 것은 뼈아픈 굴욕과 배신이었습니다. 에디슨 회사의 대주주였던 금융가 JP 모건은 고집스럽게 직류만 고집하는 에디슨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모건은 에디슨을 경영 일선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고 회사의 합병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탄생한 거대 기업의 이름에서 에디슨이라는 석자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탄생 비화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조차 쫓겨난 에디슨의 마음속에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교류에 대한 맹목적인 질모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어떻게든 교류전기의 위험성을 세상에 다시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기회만을 노리던 에디슨에게 마침내 1903년 마지막 잔혹한 시나리오를 완성할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뉴욕 코니 아일랜드의 루나파크 놀이공원에는 톱시라는 이름의 거대한 아시아 코끼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톱시는 원래 서커스단의 인기 스타로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영리한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서 톱시가 겪어야 했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육사들은 톱시를 길들이기 위해 날카로운 쇠갈고리로 온몸을 찌르고 굶기는 등 잔혹한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한 사육사는 불타는 담배꽁초를 톱시의 민감한 코에 비벼 끄는 가학적인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오랜 학대로 정신이 피폐해진 톱시는 폭주하여 자신을 괴롭히던 사육사를 밟아 죽이는 비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놀이공원 측은 사람을 죽인 코끼리를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톱시를 사형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에디슨의 머릿속에는 잊고 있었던 잔혹한 본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디슨은 즉시 놀이공원 관계자들을 찾아가 솔깃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톱시를 총이나 독약으로 죽이는 대신 자신이 개발한 최첨단 전기 처형 방식으로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에디슨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3톤이 넘는 이 거대한 맹수마저도 교류전기를 사용하면
단숨에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디슨은 이 처형 과정을 자신의 최신 발명품인 영사기로 촬영하여 전국의 극장에 상영하겠다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과 한 몰락한 천재의 광기가 만나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공개 처형 시효가 기획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연구원들을 루나파크로 급파하여 톱시를 죽이기 위한 거대한 전기 처형대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톱시의 발에는 구리로 만든 특수 전극 신발이 채워졌고 몸에는 고압 전선들이 칭칭 감겼습니다. 이 끔찍한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 처형 당일 무려 1,500명의 관중이 루나파크로 몰려들었습니다. 에디슨은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며 이 잔인한 살상의 순간을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고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처형의 순간이 다가왔고 에디슨의 신호에 따라 거대한 발전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톱시의 발에 채워진 구리 전극을 통해 무려 6,600볼트의 고압 교류 전류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코끼리의 몸은 순간적으로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사방으로 자욱한 연기와 함께 타들어가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단 10초 만에 톱시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무겁게 쓰러지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현장에 모인 1,500명의 관중은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깊은 침묵과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이 잔인한 처형 장면을 자신의 최신 발명품인 활동사진 카메라로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에디슨은 이 영상을 코끼리 전격사라는 제목의 무성영화로 제작하여 미국 전역에 빠르게 배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단돈 몇 센트를 내고 동전 작동식 상영기인 키네토스코프를 통해 코끼리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영상을 감상했습니다. 에디슨은 라이벌인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전기가 이토록 위험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한 생명의 죽음을 철저히 상업화한 것이죠. 위대한 발명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자본주의 괴물의 민낯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에디슨은 자신이 이 잔인한 쇼를 통해 전류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영상은 오히려 대중에게 에디슨이라는 인물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과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이 끔찍한 동물 학대쇼에 큰 충격을 받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에디슨이 그토록 집착했던 직류제국은 이미 무너졌고 그가 남긴 것은 잔혹한 전기의자와 코끼리의 비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한때 인류에게 빛을 가져다준 영웅으로 칭송받던 사내는 결국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잔인한 전쟁이 끝난 후 에디슨의 삶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전류전쟁에서 완패하고 명예마저 잃어버린 에디슨은 말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게 됩니다. 그는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하나에서 교류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직류만을 고집했던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뒤늦은 후회 속에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잔인하게 희생된 수많은 동물들과 사형수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인전 속에서 인류에게 빛을 선물한 평화로운 발명가로 묘사되는 에디슨의 이면에는 이토록 잔혹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등과 가전제품들의 뒤편에는 무고한 생명들의 비명과 피눈물이 섞여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씁쓸한 역사의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도구로 삼았던 에디슨의 광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인류의 편리함을 위한 기술의 진보라는 명목하에 자행그는 잔혹한 행위들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제2의 전류전쟁과 같은 잔혹한 경쟁이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상상 그 이상으로 차갑고 어두운 법입니다.